친척들이나 할아버지가 저한테 앞으로 좀 더 있으면 결혼시키면 되겠네. 아니 왜 내 가치를 그렇게 하지? 증명하고 싶다. 나만의 가치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은 회사 그만두고 지금 3년 된 것 같은데 저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온 한국살이 9년차 리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인도에 있을 때도 이사도 하고 회계사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하다가 내 길이 어딘가라고 찾고 있었는데 친척들이나 할아버지가 저한테 앞으로 좀 더 있으면 결혼시키면 되겠네 이 말을 제가 들은 거라서 아니 왜 내 가치를 그렇게 하지? 그리고 그때 사업에 너무 관심이 많았고 나만의 힘으로 뭔가 하고 싶다는 게 있어가지고 인도 사람 없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나라를 찾다가 한국, 일본 그리고 스위스 이 세 가지 나라를 좀 더 이렇게 추록하게 됐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삼성 LG가 한국 회사라는 거를 좀 더 많이 찾아보게 되고 인도 인구 대비는 이 한국이 좀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들이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태어나고 성장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때는 한국 인기가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친구 중에 한 명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해서 저한테 추천한 드라마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럼 한국 문화나 한국 살이 뭐 조금이라도 드라마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 어디야? 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뉴스에서 가끔 한국이 나오면 뭐 삼성 LG 있긴 하지만 북한이 더 먼저긴 하더라고요. 거기 막 자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통할 텐데 왜? 이런 반응이 좀 많았고요. 주변에 그래도 약간 저를 응원해준 분이 제 외삼촌 괜찮다. 거기는 뭐 한 번 너 위지만 있으면 잘할 수 있다 이런 응원해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친구들은 일단 너 도망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도 많았는데 한국을 너무 몰라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고 이제야 너 너무 잘 갔다라는 반응이 보고 약간 놀라웠네요. 공부 많이 하는 학생? 인도도 한국처럼 비슷하게 약간 좋은 대학교 열정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경쟁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저도 아침 뭐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공부만 하고 주말에 학원 같은 데 시험 보고 주중에 학교에서 시험 보고 막 이러기만 바빴는데 대학교 가고 내가 이거 관심이 정말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몰라서 좀 더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약간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고 이런 게 생기니까 그때 이제 뭐 또 전공 바뀌고 한 번 회계사로 전공 바꿨다가 저희 아버지가 회계사예요. 아버지가 회계사신데 사무실도 같이 있으니까 아래에 뭐 이제 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럼 회계사 되면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서 사무실을 앞으로 맡겠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회계사 시험 인도에 3가지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두 번째 단계에 제가 답편지를 아예 아무것도 안 쓰고 백지로 냈어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아예 빵점을 잡고 나와가지고 탈락됐는데 그때는 집에 좀 난리가 크게 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때까지 저한테 집착을 많이 하다가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됐고 안 되면 결혼이라도 하면 되겠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내 길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9천까지라도 꿈이라는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가 의사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사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 공부에 관심을 제가 열정을 찾지 못해서 안 가고 싶다 이러니까 집에서 난리 났다가 아버지가 그럼 회계사 할래? 너 수학 좋아하잖아. 이래서 회계사 그냥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거 할래? 그런 거 할래? 해서 제가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제 길을 찾는 거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쯤은 아버지가 약간 작게 시작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좀 다양하게 하거든요. 뭐 건설도 작게 가끔은 하시고 지금은 식품 쪽으로도 있고 막 그러시고 아버지는 사업도 작게 하긴 하지만 나라 일에 관심이 좀 많으세요. 봉사활동. 그래서 몇 주 전에도 한 달간 봉사활동하러 아예 집 떠난 적도 있었고요. 그런 걸 아버지가 많이 좋아하는데 엄마가 좀 사업가 마인드 좀 커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인도에 옛날에는 이제 80년대 90년대쯤은 여자가 뭐 무슨 사업이냐 이런 인식이 좀 컸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집에서도 할머니나 뭐 큰 어르신들이 엄마한테 집에서 해야지 어디 밖에 나가서 일하냐 뭐 이런 게 좀 더 있어가지고 엄마가 그냥 집에서 그럼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술가신데 예술을 약간 가르치고 그림 그리는 거 가르치고 막 이런 거 시작했으니까 그때 수업을 하고 그때 우리 도시에서 좀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요리도 잘해서 나중에 요리까지 시작하셨는데 요리에서 이제 엄마가 만든 향
향신료가 좀 더 사람들이 반응이 좋고 판매해달라고 하니까 작게 팔기 시작했었더라고요. 근데 더 반응이 좋아서 그때 제가 약간 키를 잃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아빠랑 같이 B2B로 엄마의 향신료 사업을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걸 어떻게 키우고 하고 싶다. 그리고 요즘에도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유튜브를 일주일에 한 번쯤은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하고 이벤트 매니지먼트도 하고 막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인도에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부모님이나 아는 사람들의 이 품 안에 있었을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모험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도에서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하긴 하겠지만 이거 온전히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전공을 많이 바꿨다 보니까 일단은 주변에서 좀 포기했다고 했었잖아요. 뭐 언젠가 결혼시키면 되겠지라는 말이 나왔을 때 증명하고 싶다. 나만의 가치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찾은 나라 중에도 인도 사람 적은 나라를 좀 찾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미국 같은 데는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는 사람들도 많고 다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네? 그럼 다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적을 수도 있겠다. 그럼 아예 좀 적은 나라에 가자라는 것도 제가 한국에 온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일단은 마인드세트가 사고방식이 뭐 인도에도 사람이 살고 한국에도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한국에 왔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서 응원한 사람이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이 응원했고 외삼촌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따라왔다기보다는 저를 여기에 한번 보자로서 제일 첫 번째 제가 한국에 외삼촌이랑 같이 왔었고 일주일 동안 저를 여기에서 뭐 어떻게 어디에 살 건지 뭐 필요한 거 뭔지 이건 다 구매하는 거 명동에서 많이 알아보고 학교 등록하고 이런 거는 다 외삼촌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한 번 안 되면 3개월 후에 돌아오겠지라는 말을 부모님한테 했더라고요. 제가 약간 고집이 좀 세요. 그래서 인도에 있을 때 한국에 안 보내주면 도망갈 거다라는 협박? 은 아니지만 좀 세게 말했던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외삼촌이 일단은 이렇게 의지가 강하니 3개월이라도 보내자 이래서 나는 엄청 응원 받진 않았지만 그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만 보내고 나중에 돌아오겠지 도망오겠지 홈시크라고 하잖아요. 뭐 집을 너무 그리워서 다시 돌아오겠지 했는데 제가 약간 한국에 너무 잘 못해서 적응을 너무 잘해서 잘하네? 뭐 이렇게 놀라웠대요. 그래서 잘하고 한국의 대학원도 알아서 다 찾아서 장학금도 받고 막 다니기 시작하니까 괜찮다. 일단은 또 여기서 지내는 거 보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충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건 있긴 했었어요. 일단은 제가 제식주의자여서 한국에 찾아도 제식만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거의 많지 않더라고요. 뭐 일단 비빔밥에도 계란이 들어가니까 저는 계란도 안 먹는 제식주의자여서 비빔밥도 좀 어렵고 막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한국에서 좀 제식주의자로 힘들겠구나 하다가 오자마자 3개월 안에 8kg 빠졌어요. 그때.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계란 먹기 시작하면서 이젠 제식주의자 아니긴 한데 그런 건 좀 충격받았고 좋았던 점은 안전한 점 그리고 지하철이나 편의시설 너무 잘 돼 있는 점 그게 약간 다른 쪽인 충격? 좋은 충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자마자 아무튼 어학당 먼저 등록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만 지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길에서 지나가다가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웃음을 주고 가끔은 뭐 그냥 옆에 앉아있는 식당에 앉아있는 사람한테도 인사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한국에 그런 문화가 좀 없어서 사람들이랑 어떻게 지내지지? 가끔은 약간 이제 길 물으면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때는 지금이랑 많이 달랐던 점인 것 같긴 한데 말 걸고 질문 물어보면 노노 하고 가는 분들도 좀 많아서 여기 친해지기가 힘들려나? 이런 걱정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피나 속스러움이 좀 없어요. 물어보면 되지라는 게 하나 있고 틀려도 괜찮다라는 게 두 번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한국말 몰랐을 때도 길거리에 뭐 야채 파는 어르신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도림에 살고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야채 파는 아줌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 그냥 앉아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그렇게 몰라도 한국말 못해도 어떻게든 한국어로 이야기하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약간 처음부터 한국 와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들렸죠. 한국 와서 왜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해야 돼요? 여기 나라의 말이 있는데, 한국말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 적응하려면 내가 한국말 배워야지. 그거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한국말 먼저 배우자라는 게 좀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거기 가서 말 많이 걸었어요. 솔직히 약간 인도랑 한국 문화 비슷한 게 많아요. 어렸을 때 제가 느꼈던 거랑 한국의 응답하라 88이나 응답하라 시리즈도 봤던 한국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문화 차이를 많이 느끼진 않았는데, 문화 차이라고 하면 저녁에 술 마시는 문화가 좀 더 달랐던 것 같아요. 인도는 약간 뭐 9시, 10시가 되면 미국처럼 사람들이 집에 가고, 만약에 파티한다고 하더라도 뭐 누군가의 집에서 파티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장소에서 잠깐 파티하는 거지 매일 가서 뭐 어디에 밤 늦게까지 논다 이런 문화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너무 안전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즐기는 거 좋아해서 그런지 밤 늦게까지 노는 문화가 있구나, 그리고 정말 다양하게 다 놀구나, 새벽 3시에 집에 혼자 가도 되구나, 이런 게 좀 더 문화 차이? 한국의 편의시설 너무 좋다? 딱 11시 58분에 주문하면 새벽 7시에 내 집 앞에까지 주문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그거를 며칠 전에 제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뭔가 집에 없대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았으면 지금 주문해도 내일 아침에 오겠네, 엄마 한국이 아니라서 좀 아쉽지, 막 이런 식으로 놀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품이나 교환이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너무 잘 대응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자랑 많이 했어요. 인도에 약간 물건이 오면 다시 반품하거나 교체해달라고 하면 오래 걸리거든요. 아, 나는 이틀 안에 왔지, 막 이런 식으로 가끔 놀리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좋은 것 같고, 한국이 약간 서울에 좀 많이 중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거는 웬만하면 다 있어요. 친구도 있고, 필요한 물건들도 있고, 어디에 놀러 가고 싶으면 그런 것도 있고, 한옥 카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세련된 미국적인 카페도 있고, 먹는 것도 다 있고, 막 그러니까 매주 매일 어딘가에 사진 보내고, 어디 새로운 데 가면 영상 통화를 좀 많이 하거든요. 부모님이 저를 볼 수 있는 거는 사진도 사진이지만 그 당시에 그 장면에 제가 있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저는 지금은 약간 한강 근처에 살고 있어서 한강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연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커서 그런지 한강 갈 때마다 전화하는 것 같아요. 영상 나 또 왔어, 오늘 다른 데 보여줄게, 막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한국에서 약간 문화를 체험할 때도 많잖아요. 아니면 새로운 곳에 갈 때도 이제 촬영 때문에 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진 찍는 거를 대부분 다 공유하고 정말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엄청 뿌듯하고 혼자서 잘 해냈구나, 지금 앞으로도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 걱정 외에는 다른 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한국살이 9년 차인데 외삼촌 외에는 가족분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약간 닫혀있는 것을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오래 시간 동안 못 타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 못 오고 계셨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저도 외국에 있고 제 동생도 외국에 있으니까 이제는 갈 일이 많겠다, 극복하려고 너무 노력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작년에 대구 갔지만 장기로 한국에 이제 오고 싶다, 드디어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올해 가을이나 내년 봄쯤에 올 것 같아요. 드디어 오면은 제가 잘 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오고 이제야 오는 거는 너무 좋은 게, 부모님은 제식주의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한국에 비건 음식점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 예전에 왔었다면 어떻게 사는 거지 막 이렇게 걱정 많았을 텐데 요즘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부모님이랑 저도 한국을 많이 여행 안 다녀봤어요. 아직은 못 다닌 거죠. 그래서 뭐 저도 한국을 겸사겸사 좀 여행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한국에 와서 일단은 어학당 6개월 정도 다니고 한국말 좀 익혀서 나중에 연대에서 대학원 다녔어요. 그래서 MBA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 처음부터 있었지만, 그냥 제 맘대로 이제 사업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맥을 좀 들리고 한국에 말하는 방법, 어떻게 말을 해서 어떻게 세일즈를 하는지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첫 번째 회사 IT 회사에 한국 세일즈 매니저로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에 있는 네이버의 차 회사인
스노우 그 카메라 찍는 앱 회사에서 인도 지사장 역할을 좀 2년 반 정도 했다가 이제는 사업 안 하면 아무튼 두려우면 나중에도 시작 못 하겠다 싶어서 그때 회사 퇴사하고 제오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 그만두고 지금 3년 된 것 같은데 계속 나만의 길을, 사업을, 프로젝트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세트가 달랐던 점은 크게 있는데요. 한국은 모르는 거 있으면 일단 찾아요. 혼자서 찾아요. 어떻게든 인터넷을 막 찾아보고 막 그렇게 혼자서 찾고 그 다음에도 못 찾으면 가서 물어보거나 뭐 못 찾았다 이런 막 조사를 먼저 보여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인도는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답일 텐데 내가 굳이 찾아야 돼? 해서 안 찾고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둘 다 중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인도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거 아니 조금만 찾으면 나오는데 왜 와서 물어보냐 막 이런 것도 엄청 많거든요. 인도 팀이 있는데 자주 물어보니까 인터넷도 찾으라고! 이럴 때 좀 있긴 하지만 너무 많이 거기에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좀 적당히 찾고 못 찾으면 옆에 물어보면 빨리 해결하는 일인데 시간 왜 낭비하냐 막 이런 점이 좀 더 인도랑 한국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직장 생활이 재밌어요. 재밌는데 제가 다녔을 때 좀 좋은 회사들을 좀 많이 다녔고 그런데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제 경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아직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섞이고 싶지만 사람들도 엄청 포옹하고 싶지만 아직은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색함도 있고 대해야 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좀 더 약간 잘 이렇게 섞는 방법을 아직은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식은 제일 어려웠던 게요. 그때까지도 제가 고기를 안 먹었어요. 고기를 안 먹었는데 근데 회식이라고 하면 삼겹살에 치킨에 뭔가 막 이런 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몇 번은 회사에서도 너무 좋다 디디님 먹을 수 있는데 가자. 근데 디디님이 먹을 수 있는 데는 술이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치킨집에 가면 처음에 그냥 프렌치프라이 같은 것만 먹었어요. 근데 이러다 정말 나 회사 생활 적응 못하겠다 해서 그때 제가 치킨 처음 먹기 시작하고 제가 제일 처음 익힌 고기는 치킨이거든요. 치킨 다음에 삼겹살이고 그 다음에 양고기인데 회사 생활 회식하면서 제가 고기를 먹기 시작했네요.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다들 용서해주겠지. 누군가가 괜찮아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종교를 엄청 믿는 사람이 아니라서 빠르게 포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편하게 가끔 이것도 먹고 그것도 먹고 땡길 때도 있고요. 뭐 치맥을 요즘엔 뭐 참기 가끔은 힘들고요.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당시에 제일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거는 한글 과자라는 사업이에요. 작년에 저랑 저희 공동창업자인 타일러님이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타일러님이 ABCD 과자 인도에도 있었냐? 내가 있었다. 근데 한국에 한글 과자 있냐? 이러다가 저희가 찾아봤어요. 있겠지라고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없지? 정말 없네? 그럼 만들어볼까 하다가 이 아이디어가 그때 8월 28일에 저희가 나왔고 근데 한국에서 한글 과자를 우리가 만들 거면 무조건 한글날에 런칭해야지 이런 거니까 한글날이 이제 10월 9일인데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빨리 해자. 그래서 다른 건 다 제치고요. 일단 한글 과자에 쫙 몰입했어요. 그래서 수제로 레시피도 직접 개발을 하고 저랑 타일러님 둘 다 메이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를 다니면서 쿠키 만드는 비스킷 만드는 거 배우고 그때 약간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 한글 과자인데 근데 한글 과자는 그냥 한글 모양인 과자가 아니라 약간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여러 맛을 우리가 시도해보고 있었어요. 그 마늘 맛이 맛있는 거예요. 마늘이면 그 당근 진화? 당근 진화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쑥 한번 해볼까? 내가 쑥 안 되지 않을까? 라고 하다가 쑥도 만들어봤더니 맛있는 거야. 이미 스토리가 나왔죠. 당근 진화해서 한글 과자. 그래서 캐릭터는 곰이랑 호랑이가 나오고 드디어 우리가 10월 9일에 작년에 런칭했고요. 좀 더 재밌는 부분은 약간 한글 과자라고 하면 ABCD 과자처럼 아이들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약간 술 게임으로 좀 많이 풀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어린이만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냐? 어른도 놀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온라인에 가면 저희가 게임도 이미 조선 게임이나 단어짓기 게임 이미 만들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재밌게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한글과자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시작할 때는 왜 만들어? 이거 한국에 굳이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만들고 이미 시장에 나왔으니까 너무 재밌어 하는 게 많았고, 지금 최근에 저희가 지난주에 서울푸드 킨텍스라는 엑스포에서도 무엇을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은 약간 유통이나 이런 식으로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빨리 그리고 잘 우리가 브랜드를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량 생산을 하고 내년쯤에 수출도 시작하고 싶고요. 한국에 약간 게임 나이트나 뭐 다양한 행사도 하고 싶고, 그래서 기획이 많네요.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5년 정도 살았는데 이제 한국이랑 인도가 서로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겉모습만 알고 있고 안에 있는 좀 더 이쁜 면, 아름다운 면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뭐 인도에 대해서도 이제 여행 관련한 이야기가 엄청 유명하고 막 그렇지만 한국도 K-팝, K-드라마, K-푸드만 알고 있지 한국의 역사나 뭐 문화, 사람의 청 이런 건 모르니까 이 두 나라를 연결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좀 더 에너지를 쓰고 싶고 사업은 사업대로 그냥 하고 싶습니다.